오늘은 현재 상황을 좀 차분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업무차 지방 출장이 있어서 수요일 아침까지는 제가 촬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아침에 다음번 동영상은 촬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동영상을 정지시켜 놨는데요.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사용한다는 걸 부정한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최근 이제 송유관 관련해서 노르트 스트림 2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아직 안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한 걸 태도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EU 집행위는 야 이거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게 러시아 탓 아니야? 이렇게 서로 지금 등 떠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한테 유럽 쪽이 에너지로 종속될까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로연합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노르트 스트림 2를 승인하는 게 가장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중국은 지금쯤이면 화해의 손을 내밀고 호주하고 석탄 수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은 뭐 큰 밑그림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뭔가를 돌리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현재 그 불안정성의 상황을 일시에 싹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서민들의 삶에 주름살이 생기면 생길수록 정치적으로는 타협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길이 없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긴 안목에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추세는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그 단기라는 게 뭐 한 주, 두 주 이게 아니고 수개월에 걸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금융주 특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오르고 이랬는데 목금, 그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조재길 특파원께서 10월 16일자로 올린 건데요. 소비 심리가 둔화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미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10월 5일날 발표될 걸 겁니다. 아마 이게 10월 5일날 발표되는데 IBD TIPP라고 하는, 얘가 뭘 하는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조사하게 나오죠. 6개월 경제 전망, 그 다음에 개인 금융 소득 관련된 소득보다는 이제 금융 쪽에 전체적인 전망, 그 다음에 연방 정부의 정책적 신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를 묻는 건데 사람들한테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CCI라고 하는 소비자가 뭐 편안하게 느끼는 느낌, 뭐 이런 그런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10월 11일자 발표거든요. 최종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줄어들었는데 늘려보면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심리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미시건 대학 최근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나온 게 여기 보시면 이제 29일자 나온 거죠. 이번 주에 나왔는데 현재 상황이 안 좋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 심리 지수 떨어졌어요. 지금 물론 떨어지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습니다. 10월달 이거 작년 10월이네요. 9월달 10월달 9월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심리지수는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주식시장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면, 반등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의 70% 수준이 소비자 지출로 만들어지거든요. 가계 지출로. 그런 부분이 과연 향후에 긍정적이겠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건 정인설 기자께서, 이거 역시 한경 사이트 기사입니다. 10월 14일자인데 미국 가계 20%가 팬데믹 기간 중에 저축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저축액을 못 쓰고 지금은 자기가 벌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막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가계 20%가량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저축액을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특히 하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저축할 여력이 없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나오죠.
어디선가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3,6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연평균 소득이 5만 달러, 우리 한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 정도 되겠죠. 이하의 30%는 팬데믹 기간 중 저축을 전혀 하지 못했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가정도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동이나 건강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 아이가 아플 때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같은 정상에서 벗어난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임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서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직업을 갖지 않는 순위들이 있었어요. 왜 직업을 찾지 않는가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이 걸리면 굉장히 여기는 대규모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안정한 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케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사람이 벌고 있으면 한 사람이 쉬는 이런 패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그런 상황이면 국가적으로 빨리빨리 백신을 맞춰가지고 전 국민의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지는 그런 상황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50%좀 넘은 이후에 이게 백신을 안 맞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맞아라 이렇게 막 강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주들도 생기고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 이게 저출률이거든요. 개인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했던 게 다시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려왔는데 이때 재난지원금 준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때 한번 또 줬습니다. 요때 또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렇게 툭툭 올라갈 수 있는 저축률이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국민들한테 돈을 쥐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 소득이거든요. 개인 소득, 전체 소득, 그 다음에 실질 소득,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소득들, 그 다음에 1인당 개인 소득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전년 동월비거든요. 추세로 놓고 보면 들렸다가 내려오다가 들렸다 내려왔다 들렸다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들려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소득이 들린 거는 정부에서 돈을 쥐어준 때고 지금 이렇게 들리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전년 동월비고 전년 동월비 말고 이렇게 명목 가격 그냥 성장률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받은 그런 수준을 보면 이 작년 수준이 잠시만요. 글자가 나타나서 글자를 지웠습니다. 여기 작년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던 게 이 시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지역사회에서 주는 실업수당 이외에 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실업수당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올라가는 강도가 여기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거 실질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인 거예요. 이것저것 공공요금 빼고 나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이게 패턴이 이 두 가지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데 얘는 아래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했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고용이 줄고 있고 이직은 늘고 있고 일자리는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고 소득이 그렇게 긍정적인 패턴이라고 지금 보기는 뭐한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골라가면서 찾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는 거는 이런 상황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걸 찾는 과정 중에 내가 좋은 일자리를 찾겠다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좀 섞여 있어서 미국은 지금 정상적인 패턴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 좀 안정화는 안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내년도가 꼭 그렇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가 해결됐는가라고 하는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문제가 해결됐는가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잖아요.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따질 때 보면 뭐 소득, 지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따지지만 지출 측면으로 놓고 따져보면 이제 무역 부분, 그러니까 수출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게가 이제 소비하는 것, 정부가 지출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GDP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 투자하고 가계 소비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업 이익이 내년도에도 계속 좋은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 1분기나 이런 것들. 물론 올 하반기에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서 생각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요번에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잘 위기를 모면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이게 계속 지속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가끔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 실질 금리 10년 국채의 실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목 채권 사이에 그 채권 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그 10년 국채 수익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욕 연준에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향후 인플레이션은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 향후 1년이 파란색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향후 3년 뒤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기대 심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이거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의 인플레이션 심리인데, 요거는 여기 인플레이션이 안 나와 있네. 인플레이션 심리인데, 이거는 아직 그 발표는 됐는데 데이터를 제가 다른 걸 올려놨네요. 이 데이터입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향후 5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약간 내려갔어요.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얘는. 근데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보면, 이게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CPI, 그 근원 CPI하고 근원 PPI거든요. 일반적으로 PPI가 올라가면 CPI도 거기에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기업들이 자기의 물가 압력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상황이 호전되면 전가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코어 CPI는 내려왔지만 코어 PPI는 아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코어란 단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에너지라든가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가 뭐 음식류 같은 뭐 야채라든가 채소라든가 고기라 육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 에너지, 뭐 그다음에 메탈, 뭐 여러 가지 공유, 뭐 산업재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월간이거든요. 이게 주간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월간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내추럴 가스가 좀 내려온 거 있지만, 여기 보면 에너지 파트는 전부 다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는 메탈, 금속 쪽이거든요. 금속 쪽도 보면 가격의 부분이 뭐 금값은 상대적으로 월간 오른 거나 주간 오른 거나 거의 비슷해. 최근에 이제 좀 올랐던 거죠. 근데 이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 내려오긴 했지만, 이것도 철강도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네요. 근데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리튬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약간 내린 것도 있긴 한데, 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많이 오른 것들이 있죠, 여기 쭉쭉. 목재라든가, 그 다음에 팜오일. 여기 보시면 이건 뭐 오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좀 내렸네요, 이건 오렌지 주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 가격 상승 탄력이 쭉쭉쭉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산업재거든요. 산업재 보면 뭐 석탄 가격은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또 3월 달에 월간 보시면 떨어진 것보다 오른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CRB 지수가 월간 6%나 올랐습니다. LME 지수 7%나 올랐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튀고 있는데, 최근에 컨테이너 지수가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보면 이거는 프라이트 OS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fbx.freightos.com 데이터 안에 보면 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컨테이너 지수는 다시 반등했어요. 이게 주간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반등했다고 나오고 있고, 이거 이외에 다른 쪽.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컨테이너 지수는 10월 14일자 기준인데 내려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혼재되고 있죠. 그나마 매일 발표하고 있는 BDI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요. BDI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주간 발표되는 이 이제 중국 쪽에 상하이 쪽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혹은 뭐 중국이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얘는 또 중국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상하이 지수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이거 영국 쪽 회사가 만들어내는 컨테이너 지수인데 얘는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아랫방향으로 계속 더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혼돈되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이 가격이 그냥 그 올라가는 게 원인을 좀 보면 구리 가격이나 알루미늄 두 가지만 볼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재 산업재에서 보시면 구리 가격이 계속 그 재고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재고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면 계속 튈 거란 얘기죠. 이 재고가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는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급을 하는 어느 국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산을 못한다 이런 뉴스 보도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간다는 뜻은 물동량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잘 이동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건지 공급하는 국가에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재고를 쌓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비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은 꾸준히 지금 재고 수준이 꺼지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쉽사리 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 쪽은 지금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나 이런 것들도 뭔가 해결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정치적 타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정치적 타결하고 상관없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원자재 쪽에서도 한동안 이게 지속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일시에 확 소진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 일단 정치적 타결이 되고 나면 주식시장의 흔들리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바닥을 짓는 마무리가 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악화되는 게 아니고 해소되는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다만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들은 빠르게 내려가지 못할 거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끝난 거냐 지금 현재 주식 조정이 그건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물론 주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흔들림이 적었다거나 혹은 그 조정의 기간이 짧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흔들림을 야기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과연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사라진 거 맞아?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이 이걸 흔들리게 만든 이유는 추구 전략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 빨리 움직이도록 만든 게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해결된 게 없고 테이퍼링이나 추구 전략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떤 뭐 특별히 방향성이 전환되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해소가 안 됐는데 기업 실적 발표가 좋아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으면 소비자 심리가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만 확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연 향후에 내년도 상반기, 올 하반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소비 그 기업 실적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만 봐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 실적이 좋다라고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로 주식시장이 약간 반등해서 머리를 들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 올 하반기 실적을 말할 때 과연 꼭 긍정적인 이슈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요번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요번 조정을 이렇게 끝내고 반등을 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조정이 끝난 건가라는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12월 달에 실적 발표 얘기가 나온다거나 내년도 좀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혹시나 기준금리 인상의 점도표나 이런 것들에 인상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투표하는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렇게
한번 흔들렸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올라왔는데 그 뒤에 후반부에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한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그 뉴스 보도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때 그 부분적인 이슈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히 기업 실적만으로 무엇인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된다면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주식의 바닥을 흔들게 만든 그런 요인들이 실제로 다 사라졌는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요. 물론 저의 그 판단이나 의견이 맞을 거라는 100% 맞는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번 주 한 주 뭐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겠는가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조정이나 뭐 눈치 보기를 계속 할 것 같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으로는 크게 타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좀 더 아래로 세게 안 좋거나 더디게 나오면 뭐 좀 세게 내려가거나 이런 방향성을 좀 그나마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있고 물론 다른 산업 섹터의 실적 발표도 좀 봐야 되겠죠.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된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쉥 지나갔던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도 파산이나 이런 것들도 23일인가요? 이렇게 해서 뭔가 나올 수 있어도 또 그게 시장이 좀 악재로 작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